네,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 정시지원 조언이 필요한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도 고민이 많을 텐데 이번 상담과 분석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먼저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적표 받고 기분이 어땠어요? 그냥 평소보다 많이 못 나와가지고 네.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실망 많이 했죠?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제가 경제학과를 꼭 가고 싶은데 네. 제 점수대로 갈 수 있는 경제학과가 어떤 대학이 있는지 알고 네. 싶어요. 알고 싶어요. 네. 혹시 수시 때도 경제학과 썼어요? 네, 전부 다 경제학과 쪽으로. 그렇구나. 네. 어쨌든 대학보다도 학과를 우선으로 해서 지금 희망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경제학과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의 이제 내신 점수 그리고 수능 점수 성적부터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 지금 3학년까지 내신 성적 먼저 보겠습니다. 국어는 4.4등급이고요. 수학은 2.7등급, 영어 4.1등급, 사회 3.7등급. 그래서 국수, 영사 평균이 3.8등급이어서 인문계 학생 중위권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 성적을 보면 국어 B형은 3등급, 수학 A 2등급, 영어 3등급, 경제 2등급, 사회문화 2등급. 그래서 평균 2.5등급이고요. 수학 사탐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우수하고 국어 성적이 조금 아쉬운 그런 학생입니다. 정시 희망대학입니다. 가구는 아주대 경제학과, 나구는 숭실대 경제학과, 다구는 인천대 경제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아까 조미정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인문계 학생인데 국어하고 영어가 약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대신 이제 수학이 조금 그렇게 올라가 있는 학생인데요. 네. 자, 우리 학생의 어떤 상담을 위해서 정시 지원 포인트부터 좀 선생님이 짚어 주시죠. 네, 우선 정시 지원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이 이제 경제학과 쪽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요. 학생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희망대학이 아주대, 숭실대, 인천대 이렇게 3개 대학이에요.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가고 싶으세요? 그중에서 숭실대를 제일 가고 싶어요. 숭실대 제일 가고 싶어요. 네. 네, 그 우리가 숭실대 갈 수 있는 전략 한번 짜볼게요. 네, 우선 우리 학생 성적 분석을 해서 보셨겠지만 학생부 성적이 수능 성적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부가 반영이 안 되면 좋은데 또 가고 싶은 숭실대 같은 경우는 또 학생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 비율이 작은 쪽의 대학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생기는 그 점수까지를 좀 감안해서 수능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분석을 해봤지만 수학하고 탐구 비중이 높고 그리고 국어 영어 비중이 낮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저의 희망사항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의 수준을 높이려면 학과를 조금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꼭 경제학과가 아니더라도 경제학과를 가서 우리 학생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반드시 경제학과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나중에 경제학과 교수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유사 관련 학과를 가는 것도 대학을 높여서 가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시 지원 포인트 살펴봤는데요. 이제 세 번째 정시 지원 포인트, 학과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에서는 우리 학생이 워낙 경제학과 확고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더 힘을 주셔서 설득을 하시듯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학생의 동점자 대비 영역별 유불이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학생이 498점 표준 점수를 받았습니다. 동점자 학생들에 비해서요, 국어가 4.8점 부족하고요. 오히려 수학은 4.1점이 남습니다. 또 영어가 3.8점 부족하고요. 탐구는 4.5점 정도가 남아요. 따라서 우리 학생은 문과 학생이지만 꼭 자연계 학생 같은 그런 영역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백분위로 살펴봅니다. 중위권 대학은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잖아요. 그래서 백분위 합계는 344점인데요. 국어는 오히려 표준 점수보다
더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마이너스 7.5점, 영어도 마이너스 4.3점이 부족하고요. 수학은 6.7점, 탐구는 5.1점이 남아서 우리 학생은 수학 탐구가 유리하고 국어 영어가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동점수대 학생들과 영역별 비교를 해봤으니까요. 이제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영역별 조합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하고요. 학생의 성적대로 갈 수 있는 최상의 가능 대학에 대한 반영 비율들을 살펴봤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우선 가장 가고 싶어하는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가 이 상경계열 쪽에 있는 학과들만 반영 비율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데요. 우리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15, 35, 35, 15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표준 점수가 498점이었는데 이 숭실대 성적대로 반영 비율을 변환시키게 되면 오히려 표준 점수가 501.2가 돼서 3.2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대, 인천대, 상명대 같은 경우는 30, 20, 30, 20의 반영 비율을 갖는데요.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면 표준 점수는 오히려 4.4점이 내려가고요. 백분위는 5점이나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가천대는 30, 20, 35, 15죠. 그래서 못 본 국어하고 영어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5.8점이 내려가고요. 백분위는 6점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 반영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의 성적대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인데요. 36, 18, 36, 10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성적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8.7 그리고 백분위도 9점이나 불이익을 당하니까 혹시 우리 학생하고 유사한 이런 반영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깊숙하게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 숭실대, 인천대가 있죠? 네, 우선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군의 아주대 경제학과입니다. 모집 인원은 현재 23명이고요. 전년도는 27명이었습니다. 수능 100%고요. 경쟁률은 2014년 5대1 그리고 작년은 3.3대1로 조금 낮아졌네요. 그리고 수능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 즉 탐구 영역에 있어서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반영 비율 30, 20, 30, 20인데 우리 친구에게는 좀 불리한 그런 반영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기 전에 전년도에 합격했던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좀 봤는데요. 단순 합으로 보면 작년도 평균이 499점 정도입니다. 이 성적대를 올해 성적으로 옮긴다면 497점에서 506점 정도의 성적대 아이들이 환산을 해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생 보셨지만 본인의 성적대가 훨씬 더 불리하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표점 합으로 계산해서 지원 가능성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대학별 성적으로 환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원 가능 점수가 590점 15점이라면 우리 학생의 점수는 579.5점으로서 지금 마이너스 1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상향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나군의 숭실대 경제학과입니다. 40명을 뽑고요. 수능 70%, 학생부 30입니다. 경쟁률은 2014년은 8대1, 작년에는 5.4대1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자, 반영 비율은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15, 35, 30, 15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학생 이 숭실대의 배치 점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상은 점수의 차이는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도 반영이 되는데요. 교과 성적만 반영이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만 반영이 되고요. 지금 300점이 반영되지만 사실은 기본이 250점이기 때문에 성적에서의 차이는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이 3.75거든요. 근데 지원 가능한 성적대가 2.5등급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점 정도 감점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진단을 좀 해보면 전년도 합격한 학생들의 단순 평균은 499점 정도 됩니다. 올해 성적으로는 500에서 506점 정도가 지원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 학생
대학별 성적으로 환산해 보면 945.57이 지원 가능 점수라면 우리 학생 성적이 932.84니까 여기도 좀 12점 정도가 부족해서 상향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다군입니다. 14명밖에 모집을 안 하네요. 자, 전형 방법은 수능 80%, 학생부는 20입니다. 다군이다 보니까요. 2018학년도에는 18대 1이었고요. 2015년에는 13.9대 1이었습니다. 자, 수능 반영 비율은 30, 20, 30, 20인데요. A, B형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B형을 본 학생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국어 B형의 5%, 수학 B형의 10% 가산점을 받으니까 우리 학생 기본적으로 국어에서 가산점을 받게 되는 거고요. 학생부는 교과 90에 출결이 10%입니다. 출결은 거의 기본 점수를 받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교과 성적상으로 갈 수 있는 성적대가 3.1 등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산을 해보면 우리 학생이 약 2.8점 정도 환산 점수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능 성적으로 좀 업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전년도 합격 가능 성적대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100분위 평균이 342점 정도 되고요. 이게 올해 성적으로 본다면 100분위 340에서 346점 정도가 합격권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군이다 보니까 추가 합격 인원도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한데요. 14명 모집 인원에 61명 정도가 추가 합격이 됐으니까 원서를 내고 이제 추가 합격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수능 성적 상으로는 한 2점 정도밖에 환산을 했을 때도 2점 정도밖에 부족하지 않는데 지금 학생부에서 또 2점 정도가 또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그런 성적대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군에서 추가 합격까지 기다리면서 충분히 여기는 원서를 써놓고 대기하는 그런 전략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조미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요. 경제학과를 진학하겠다라는 목표가 뚜렷한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고 기대했는데 약간씩 좀 부족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약간 상향 진단을 받았는데요. 뭐 다른 한 군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을 한다면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 조미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또 포트폴리오, 정시 진학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조금 소개해 주시죠. 네,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 이외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이외에 지원 가능한 추천 대학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 가군의 경기대학교 경제학과입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이고요. 반영 지표는 100분입니다. 수능 80에 학생부 20인데요. 지원 가능성을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3.66 정도 환산 점수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경우는 안정적으로 지원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군에서는요, 명지대 사회과학대학 그리고 상명대 금융경제학과입니다. 그래서 명지대는 79명,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수능 100%입니다. 여기는 좀 계산을 해봤더니 1.82 정도가 점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가군에서 적정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상명대 금융경제학과입니다. 상명대는 그냥 경제학과는 없으니까 금융경제학과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집 인원은 23명, 그리고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역시 수능 100%이고요. 이 대학은 7.18 정도 점수가 남아서 안정적으로 최초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다군입니다. 다군은 사실상 쓸만한 곳이 대학을 고르기가 너무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아까 인천대 다음으로 가천대 자유전공으로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12명 선발하고요. 그리고 100분위를 반영하고요. 수능 90에 학생부 10%입니다. 환산을 해봤더니 0.16 정도가 좀 부족한 그래서 도전해볼 만한 그런 대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가고 싶은
아주대, 숭실대, 그리고 인천대하고 지금 제가 추천드린 이 네 개의 대학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봤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올해 반드시 대학을 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급적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군의 경기대 경제학과, 그리고 나군의 명지대 사회과학대학, 그리고 다군의 인천대 경제학과, 이렇게 원서를 쓰면 그래도 우리 학생이 가고 싶은 인천대 경제학과를 하나 건져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요. 가군의 경기대 경제학과를 안정적으로 썼다. 그러면 나군에 우리 학생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이 숭실대였잖아요. 그래서 숭실대학교를 이제 상향 지원을 하고, 그리고 다군의 인천대 경제학과를 쓰거나 아니면은 가군에 가고 싶은 아주대 경제학과를 쓰고 상명대 금융경제학과를 나군에 쓰고 다군에 가천대를 쓰거나 이런 전략도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숭실대를 정말 쓰고 싶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가급적 가군하고 다군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지원 패턴을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조금 작은 그러면서도 후회가 좀 덜 남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트폴리오까지 선생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이제 포트폴리오까지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쉽게 정시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다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끝으로 조미 선생님, 우리 학생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왜 경제학과를 꼭 가야 되는지 이유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냥 경제 공부하는 게 재밌고 네, 또 대학 가서도 제가 경제를 좋아하니까 네,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경제학과 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대학원도 갈 거예요? 그거는 대학 가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렇군요. 이제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사회과학 계열, 그러니까 통계를 공부하는 친구들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처럼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이런 학생들이 사실은 문과에서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사실 경제학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장 재밌어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내셔서 경제학과 가셔가지고 하고 싶은 공부 꼭 하시고요. 다만 지금 이제 영어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근데 경제학을 공부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원서책도 봐야 되고 또 많은 다양한 일을 하려면 영어에 대한 강화도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서 접수하시고 또 지금 시간적인 여유 있으니까 틈틈이 영어 공부도 좀 해주는 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께서 할 일까지도 네네.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미래 경제 인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능 점수로 상담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이제 앞으로 있을 변수들을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고요. 두 번째 상담,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